백자금 2020년 3월 10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약을 잘못 먹어갖고 사람이 좀 맹탕이 돼가지고,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이제 뭐 셀프 격리 식으로 집에서 방송을 해봤었는데, 카메라 말고는 뭐 준비 사항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까만 화면만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셨는데, 아이, 진짜 이렇게 뜬금없이 유튜브에서 이제 협회가 실시간으로 이제 이런 방송들을 계속 올리는데 제 방송이 무편집으로 많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거 방송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민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노련하게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모르죠. 오늘 또, 오늘 또, 예상되는 별풍선 어, 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예, 첫 번째,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한 핫 이슈죠. 다른 모든 이슈 이상의 지금 이슈거리가 돼서 이거를 뭐 정말로 막을 수 있는 건지 정말 그냥 독감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 일단은 어저께부터 시작한 이제 마스크 오브제, 다 아시죠? 예. 다 아시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제 그 태어난 연도 뭐 2020년이면 끝이 0일 테고, 뭐 90년에 아니 그러니까 93년도에 태어나셨으면 끝자리가 3이죠. 그러면은 3이면 수요일이네요. 저는 끝자리가 8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마스크를 사러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쓸 만큼은 조금 옛날에 이렇게 우연히 그 미세먼지 때문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버텼었는데, 이게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걸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오전에 한번 약국에 가서 한번 줄을 처음 쓸 것 같아요. 야, 정말. 방독면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방독면은 좀 오바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죠. 사실 방독면을 누군가가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딱 돼 있는 방독면 있잖아요. 방독면 마스크. 그것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도, 남이 하고 다니면은 별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다니려니까 조금 오바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좀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사태가 계속 그냥 요런 식으로 계속 확진자가 뭐 나오고 계속 이런 감염 상태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마스크보다는 방독면을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첫날 뭐 마스크가 뭐 남았다는 둥 아니면은 구할 수가 없었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은, 빨리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뭐, 마스크를 뭐, 공급이 아니라, 정말 마스크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착한 코로나 마스크 앱이라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뭐, 마스크를 이제 뭐, 구매할 수 있고, 뭐, 마스크가 있는, 뭐, 이런 식의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반 개발자들이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있었던 위치, 뭐 반경을 뭐 알려준다거나 이제 이런 뭐 마스크를 파는 곳의 재고들을 뭐 이렇게 알려주고 뭐 물건이 들어오면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에는 다 등록이 돼서
뭐 코로나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다 이게 나오는데 아이폰의 그 앱스토어에서는 이게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애플에서는 이 코로나를 그 뭐라 그러지? 등록하는 거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앱을 고르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좀 웃긴 게 허위 정보 차단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공익적 가치로 나온 건데도 어쨌든 이게 공신력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나라나 뭐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이유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뭔가 뭐 좀 무슨 어떤 이유가 이렇게 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관련된 모든 어플 자체를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모두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를 고르고 저기 웃음이 코로 나오고 그렇죠. 이게 참 웃기죠. 어떤 정치적인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앱등이는 그래도 아이폰을 쓴다라고 할 정도로 뭐 애플 유저들의 애플 사랑은 계속 되겠지만 글쎄요 이런 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어찌됐든 간에 공익적 목적이고 뭐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뭐 정보를 이용할 건덕지도 없어 보이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애플이 한국 유저들에게 그렇게 뭐 좋은 인상을 심어주진 않았죠. 뭐 여러 가지 뭐 옛날 애플케어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인기 있는 애플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이폰 유저들에게는 조금 뭐 아쉬운 그런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피 한 방울이면 10분 만에 이제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뉴스를 제가, 이거보다 더 먼저 봤었는데, 그때는 어느 회사라고 알려지진 않았는데, 완전히 적자를, 뭐, 어느 정도, 뭐, 기사적인, 좀 그런 내용이었겠지만은, 그래도 좀, 적자를 완전히 감안하고, 진단 키트를 만들겠다. 라고 해가지고 했던 업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업체가 이제 수젠텍인가 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 생긴 건 그렇게 생겼죠. 근데, 진짜 그렇네. 어, 여기, 여기에 어쨌든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은, 그런다고 하는데, 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맞네요. 임신 진단 키트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네요. 아, 정말 그걸로 진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LGM인가? LGM, 뭐, LGG, 뭐 이렇게, 뭐, 항체, 뭐, 진단해갖고, 뭐, 세 가지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게 자가 진단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키트고, 이게 정말로, 코로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졌다고 한다면 엄청난 거죠. 아, 그렇죠. 펜타믹 발표되면은, 그쵸. C형 독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위험한 데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죠. 일본은 지금 올림픽 때문에
거의 뭐 안 하는 거고, 미국도 지금 뭐 그런다고 하는데, 글쎄요, 정말로 팬데믹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난 그걸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실상 손을 거의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주죠. 대만에서는 그쵸. 대만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뭐 오브제로 마스크를 하고 한때 우리나라도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갖고 막 너무 막 중국에 해서 마스크도 많이 보내고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진짜. 아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엄청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22만 명을 이렇게 빠르게 거의 그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드라이브 스루도 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냥 바로 진단받고 그렇게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일단 듣기로는 독일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드라이브 스루도 그 도입하고 지금 굉장히 그 확진자를 그 찾고 잡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럽 뭐 프랑스나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우습게 넘어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그 순위가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하루빨리 좀 뭐 C형 독감화가 되면은 그래도 그 독감철에 그 막 이 정도로 막 퍼지진 않잖아요. 아무리 그 뭐 A형 독감이라 그래도 빨리 좀 그 진단 키트 나오고 그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좀 빨리 이렇게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예스24에서 이제 3월 첫 주에 음반 판매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저도 요즘 이렇게 뭐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뭐 H.O.T.라든지 뭐 핑클 막 이런 그룹들 나오면은 이름도 다 알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음반 판매 순위 봐도 아는 알듯 말듯한 이제 그룹들 이런 게 많고 뭐 BTS는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렇죠. 예, 이 한 주간에 참 이런 음악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저를 한번 내가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아, 느껴버린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그냥 재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마스크 업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스크 업체가 돈을 번 게 아니라요. 마스크 업, 그, 마스크를 유통하는 그 중간 유통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마스크를 싸게 띄워와가지고 엄청나게 차익을 남겼죠. 막 진짜 막 50원, 100원만 차익을 남겨도 막 몇 억을 벌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쓸데없이 그냥 마스크 많이 사서 팔면은 된다라고 생각했던 개인들은 지금 멘붕에 빠져가지고 막 중고 시장에 막 헐값에 내놓는다거나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뭐 거의 몇십만 장 단위로 이렇게 유통을 하던 중간 유통업자들은 진짜 엄청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마스크가 사실은 이렇게 재고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도 비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참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안정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와, 탑차 하나가 마스크 7만 개. 야, 그렇네요, 진짜. 야, 진짜. 스팀 살균? 스팀 살균에서 계속 사용하면 되는군요. 야, 스팀 살균기가 집에 있었나? 다리미 그 스팀 기능이라도 좀 써야 되겠네요. 어, 그죠? 사실 좀 살균을 해서 잘만 건조하면은 더 쓸 수가 있는데 거의 그렇지 못하니까. 어쨌든 마스크 입부분을 손으로 많이 만지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 요즘에 또 그 삼성에서 그 갤럭시 Z 플립이라고 이렇게 이제 폴더에서 이제 플립으로 많이 이제 인기가 있죠. 그래서 벌써 많은 이제 여성들은 이제 그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이쁘게 꾸미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탐브라운 에디션이라 그래갖고 300만 원에 가까운 육박하는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사기도 하고, 심지어 그거를 사재기를 한 사람들이 막 1,500만 원, 800만 원까지 이렇게 팔았던, 그런 이제, 게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도 블랙샤크라는 이제 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사실 거의 게이밍 폰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블랙샤크를 찾아보시면은 뭐 제트인가 뭐 해가지고 좀 게이밍에 좀 탁월한 이제 스마트폰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 5G, 세계 최초의 5G가 되는 이제 게이밍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이제 해서 갖고 왔습니다. 어, 어쨌든 뭐 5G 서비스가 된다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5G 그 게임 서버에서 바로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좀 이렇게 다른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뭐 액체 냉각 시스템 같은 것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 구조로 돼가지고 메인보드 양쪽에 뭐 이렇게 냉각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훨씬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은 발열이 굉장히 높은데 요거는 굉장히 발열량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배터리도 듀얼 배터리로 굉장히 그 고속 충전이 되고 한다고 하는데 야, 한 12분 정도면은 50% 이상을 충전을 하고요. 완충에도 38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게임을 위해서 게임을 하다가 배터리가 없어도 전원만 연결하면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죠. 배터리 떨어져 갖고 근데 어쨌든 고속 충전으로 38분이면 완충이 되니까 정말 그냥 그렇죠. 한 15분 정도만 충전을 해도 50%니까 굉장히 충전 속도도 좋고 정말 게임을 위해서 나온 폰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시고 좀 특별한 스마트폰 같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폰이 있다라는 거 혹시라도 내가 좀 게임을 좀 스마트폰으로 하고 싶은데 일반 삼성 전화기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번 검색해 보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도 중고차 소식입니다. 어, 맞죠. 예. PC만큼 아이템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은, 어, 그, 경매장 같은 걸 통해 갖고, 저도 예전에 그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그 좀 고퀄리티 템이 나와갖고,
한번 경매장을 통해서 팔아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PC만큼은 자유롭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현물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면, 아이템베이나 이런 곳에 가셔갖고, 물건을 파셔도 되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은 PC만큼 그 경매장이나 이런 거를 제한을 되게 많이 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물건을 현금으로 판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템을 실제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불편한 점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게임도 잘 골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2월 중고차를 헤이딜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코로나 여파에도 전체종 시세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신차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신차 공장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가 않고 그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신차가 나오는 게 계속 길어지고 안 나오고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럴 바에는 그냥 더 싸게 중고차를 사지 뭐 하다 보니 이제 전차종들이 시세가 조금씩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이제 어,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사실 좀 일리가 있죠. 아무래도 그 정말로 뭐 뛰어난 기능의 신차가 아니면 사실 조금 연식이 됐지만은 그래도 키로수가 적은 중고차가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일반 세단이나 일반적인 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가 그 키로수만 적으면 괜찮은데 조금 외제차 중에서도 좀 성능이 좋은 차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뭐 옛날 얘기겠죠. 옛날 얘기겠지만은 그 항상 이렇게 좀 느릿느릿한 차를 타다가 외제차를 타면 그 가속감이라든가 막 이런 주행감이 너무 막 빠져가지고 사실 되게 막 좀 차를 함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차가 나중에 중고차가 되고 중고로 넘어갔더니 뭐 그 다음 차주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막 되게 곤란을 겪기도 하고 막 했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꼭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가격 싸고 편안한 세단 중고차가 좋을 것도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길거리에 테슬라 차 많이 돌아다니죠. 요즘 진짜 테슬라 차 많아졌죠. 그, 뭐 슈퍼차저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찾고 그렇게 됐죠, 정말. 눈에 띄는 듯 안 띄는 듯 테슬라가 많아졌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졌죠. 사실 뭐 수소 전기차인 넥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항상 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 있죠? 한전이 국내 최초로 수소 저장 액체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소 연료 자체가 사실 저장이 되냐 마냐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수소차를 충전하는 수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밀도가 높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소를 이제 그 우리 LPG처럼 그 액체식으로 하면은 더 밀도 있게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쵸. 사실 뭐 LPG도 그렇지 않나요? LPG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LPG 차들은 뭐 그 성냥불만 지나가도 터진다는 막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LPG 차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뭐 요즘 좀 그 전기차 이전에 지금 또 LPG가 대세가 됐죠. 워낙에 그 연료가 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 대비 휘발유보다 더 경제적이에요. LPG가. LPG가 순간 그 연비가 휘발유의 반이지만 가격도 그만큼 가격이 적잖아요. 그래서 LPG를 두 번 넣으면 두 번 넣는 가격이 휘발유 만땅 넣는 가격보다는 아직까지는 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이 수소차란다. 그 가스차를 샀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리다 보면은 가속감이나 뭐 이런 파워는 없지만은 연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소 연료 전기차를 굉장히 현대에서 많이 개발하고 많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기술이 이제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수차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 이-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예, 남은 불에 부탄가스통.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진짜. 가스는 가스 자체로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예전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라이터를 그냥 툭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라이터가 터지면서 그 조그마한 라이터가 터진 박살나는데도 엄청난 굉음과 막 이런 게 있어갖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야, 그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음은 과학자들이 가려 뽑은 배터리 수명 연장 수칙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져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 정말. 그 과학자들이 배터리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하냐 뭐 했더니 뭐 충전 중 배터리가 뜨거워지면 바로 분리하고 요즘 분리도 안 되는데 추운 곳에선 충전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온도 10도에서 35도 환경에서 충전한다. 배터리 충전율이 너무 높거나 낮아선 안 된다. 20에서 80% 사이로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 어떻게 다 지킬까요? 어, 그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요. 너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수칙들이죠. 그냥 뭐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꽂아놓고 그냥 쓰고 밖에서 나와갖고 사실 뭐 충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뭐 보조 배터리든 뭐든 간에 이렇게 꽂아서 계속 쓰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지킬까요?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배터리를 100% 충전을 하면 계속 100%로 놔두면 배터리 수명이 엄청 저하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밤새 충전기 꽂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현기증 난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블루투스 이어폰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배터리도 관리를 잘해야죠.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전부터 전 블루투스 이어폰을 예전부터 많이 썼는데
적어도 6시간에서,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로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를 해야 바- 하루 간신히, 그러니까 계속 듣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업투 타임이 있어야 버텨요. 그 이전 뭐 4시간, 5시간짜리는 100% 반나절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샀다 팔았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블루투스 이어폰도 굉장히 배터리가 많이 나가니까 그것도 자주 충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한데요? 4시간짜리가 40, 그러면은 AS 기간 안 지났으면은 AS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 여기 수명 연장 수칙에 보면은 급속 충방전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하나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해서, 뭐 100%가 되면 빼놓고 뭐 한다 그랬는데, 새벽에 급하게 그 나갈 일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배터리가 40%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진짜 막 보조 배터리도 없는데 막 되게 고생한 적이 있어갖고 저는 배터리가 이렇게 모자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런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서 이렇게 또 수칙을 만들어서 또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재미도 있고 어이가 없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은 태국이라고 하는데 태국 같지는 않고요. 어떤 외국에서 그 리멤버 우한이라 그래가지고 우한 캠페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우한을 욕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W는 워시앤즈 그래서 손 씻기, U는 유즈 마스크, 프로퍼리 해가지고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 H는 핫앤 클린 푸드 해갖고 음식은 꼭 가열해서 위생 지키고. A는 avoid large crowd 그래서 사람 많은 곳 피하기. N은 never touch your face with unclean hands 그래서 절대 씻지 않은 클린하지 않은 손으로 어, 너의 얼굴을 만지지 마라 해갖고 5가지의 그 건강 수칙에 대한 그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참, 참 이렇게 그 앞글자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의도성이 다분하죠. 참 의도성이 다분합니다. 하지만은 기억 하나는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정말 그 특정 지역명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WHO에서도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코로나19라는 이제 명칭을 쓰라고 했죠. 코비드 19.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항상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만 먹기 힘드니까 차를 많이 먹는데 차들이 대부분 이제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물을 먹는 것보다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차를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물을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요거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근데 이 차, 옥수수차가요. 옥수수차가 있고 옥수수 수염차가 있는데 옥수수 수염차는 물을 대체할 수가 없는데 옥수수차는 물을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물만 이렇게 드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요 요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렇게 보리차, 현미차 이렇게 물 대용 가능하고 결명자차는 이뇨작용이 좀 심하고 녹차는 카페인이 사실 녹차가 거의 커피만큼 카페인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도 이뇨작용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옥수수 수염차를 많이 먹고 화장실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둥글레차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둥글레차를.
근데 둥글레차에 카페인이 있다는 것도 좀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헛개나무차나 메밀차도 이뇨작용이 있다고 하고요. 이 출처가요. 이거 엄지의 제왕이라고 MBN 엄지의 제왕이라는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매경입니다. 아, 어쨌든 뭐 사실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죠. 저는 물을 요즘에는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을 거의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는 매일 먹었던 것 같고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좀 자주 가긴 했지만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난 사람들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와디즈가 사실 좀 그 사막여우님 덕분에 많은 이제 그 뭐 사기 행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좀 가려진 게 많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 게 많았잖아요. 어이구, 아유, 못하겠다, 귀요미는. 예, 근데 그 이번에 그 화난 사람들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와리즈뿐만이 아니라 좀 불공정, 뭐 여기 보면은 뭐 화력발전, 뭐 BPU 홀딩스, 손해배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살면서 사기를 당했을 때 이게 개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굉장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와디즈도 불공정 약관을 이제 없애버리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 와디즈 불공정 약관을 추가를 했는데 뭐 와디즈에 가입되신 분이나 뭐 안 되신 분이나 다 상관없이 여기에 이제 그 한 표를 던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법정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좀 동의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돈이 나간다거나 뭐 내 이름이 팔린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와디즈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거나 와디즈가 최근에 너무 좀 아니다라고 싶다면은 한 번쯤 이 사이트 그냥 검색창에서 화난 사람들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가셔서 여기 같이 한번 분노를 같이 표출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저께 제, 제 아는 분이 굉장한 명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하남 사람들이 되나요? 화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열 중인 분노 보면은 뭐 여기 뭐냐 이제 뭐 청소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사이트 가셔서 어떤 뇌지 한번 이렇게 어, 보시는 거 괜찮고요. 어쨌든 마디즈가 좀 잘 돼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사실 여러 가지 크라우드 펀딩 그 사이트를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제조업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그 펀딩을 하고 있는 곳이 와디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디즈가 잘 돼야 와디즈가 제대로 길을 가야 우리나라 제조업을 하는 그 업체들이 많은 그런 이득을 보고 그러면서 제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할 텐데 글쎄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몇 가지의 그 와디즈 펀딩 제품들을 갖고 왔는데요. 예, 뭐 가스 안심입니다. 예, 뭐
뭐 지금은 거의 좀 그럴 일이 많이 없지만 요즘에는 인덕션을 쓰고 있는 가정도 되게 많아져서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정이 더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이런 이제 가스 안심이들이 있었는데,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스가 이렇게 누출이 됐을 때 이렇게 차단이 되는 정도 기능,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 밸브에 붙여만 놓으면은, 스마트폰으로 그런 정보들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스 탐지, 뭐 가스 점검, 뭐 이렇게 또 되고 여기 보면은 뭐 수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 개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뭐지? 여기 인체 감지 센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가스밸브 주변에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일정 시간 동안 감지가 안 되면은 가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좀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맨날 나갔다 오면은 막 밖에 아니 그 방에 막 불 켜져 있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 가스, 솔직히 그렇죠. 옛날부터 좀 그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가스불을 항상, 켜놓은 거 깜빡하고 다시 집에 갔다 오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 제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뭐 시공 필요 없고, 기사 방문 설치 필요 없고, 밸브 교체 작업도 필요 없고, 그러면서도 뭐 조달청 새싹 기업 선정돼 있고, 뭐 안전 책임 보험도 돼 있고, 확실한 AS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한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가격은 한 13만 8천 원 정도면은 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 가스를 아낄 수 있는 아낀다기보다는 안전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와디즈를 뒤집으면 집함, 집함. 와디즈를 이렇게 뒤집었네요. 엄청난 센스이십니다. 여기 몰빵하다가는 집함. 그렇죠. 사실, 그, 와디즈가 좀 하고 있는 순기능 이후에 조금 안 좋은 건 사실 이 와디즈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높아진 것도 있어요. 그게 좀 아쉽죠. 좀 그게 왜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뭐 사실 뭐 와디즈 뿐이겠습니까? 옛날에 그 한참 그 TV 홈쇼핑 때문에 뭐 좀 말이 많았었죠. 하여튼 뭐든지 빠지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적당히 빠지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것도 블라인드인데요. 블라인드 설치인데, 사실 글쎄요, 이거 그냥 전동 블라인드 하나 사가지고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기존의 블라인드를 버리기 좀 아깝다고 생각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블라인드의 이제 한쪽 끝에 있는 거를 떼가지고, 요, 요, 요 봉 있죠? 요게 이제 전자 그건데, 이거를 꽂아서 설치만 한다면은 이게 전동으로 블라인드 역할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리모컨도 기본으로 준다고 하니까 뭐 스마트폰 키기 귀찮으면은 리모컨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뭐 가정집보다는 뭐 일반 블라인드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쓸 거 해야 되는데 예, 맞아요. 전원 연결은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무전원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사실 블라인드보다는 그 스크린 있잖아요. 그 빔 프로젝터 스크린. 그 빔 프로젝터 스크린에 연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 스크린 자체를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필요하신다면 근데 뭐 IoT랑도 그 연결이 돼서 뭐 밖에서도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걸로 스마트폰으로 밖에서도 뭐 제어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가격은 글쎄요. 음, 한번 그냥 새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13만 원 정도 되니까. 근데 전동 블라인드가 그 이상이고 좀 이 수동 블라인드인데 이게 너무 아깝다. 내가 산 이 모양을 전동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한 번쯤 설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오늘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펀딩 상품인데요. 그 이 포터블 모니터와 SSD의 만남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사실 사용을 하다 보면은 모니터가 너무 작은 경우가 있죠. 요즘 웬만한 그 가정집에서는 그 모니터를 한 대를 놓고 쓰시는 집이 이제 요즘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모니터 두 개 정도, 뭐 조그마한 거든 크게든 뭐 두 개를 놓고 많이들 쓰시는데, 노트북은 더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니터들이 이제 보조 모니터들이 있는데 얘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모니터 안에 SSD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TB랑 250기가 두 가지 모델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장 장치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USB랑 USB 케이블로 이렇게 전원이랑 그 데이터만 연결을 해주면 보조 데이터용으로도 쓰면서 모니터를 같이 듀얼로 쓸 수 있는 이게 이제 클립으로 돼 있어서 언제든지 꽂을 수 있는 그 9.7인치니까 사실 크기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9.7인치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노트북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SSD나 램을 뭐 추가하거나 교환하기 어려운 노트북에는 사실 외장하드를 들고 우리가 다니지만 외장하드가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직까지는 SSD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용량 때문에 외장하드를 뭐 2테라, 4테라를 들고 다니다 보면은 그 플래터로 된 아직까지는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동성이라든가 좀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모니터를 노트북과 같이 들고 다니는데 이 모니터에 SSD가 특히 1TB까지 들어가 있으면 엄청난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하다고 합니다. 근데 맞아요. 사실 사용하는 태블릿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은 사실 저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약간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태블릿을 굉장히 원하는데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그 휴대가 안 되거나 뭐 LTE가 안 되거나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막 아니면은 그 크기도 적당하고 너무너무 괜찮은데 용량이 뭐 16기가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 특히 이게 태블릿의 기능까지 하면은 정말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요. 2048에 1536이면 정말로 해상도가 높은 거거든요. 거기에 LCD가 9.7인치, 뭐 밝기는 440인데 얼마나 밝은 건지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무게도 300g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 250기가가 가격이 39만 8천 원이고요. 1테라가 49만 9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1테라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추가적으로 근데 이 가격 자체가 그렇죠. 이 서브 모니터 하나랑 SSD 1테라든 뭐 사는 가격을 합치면 비슷비슷하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뭐 어쨌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업체가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뭐 크게 저는 좀 신뢰가 좀 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펀딩을 하셔도 6월 달에 발송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 태블릿이 공짜인 줄 알았더니 다 공짜가 아니었죠. 사실 그 태블릿도 상태가 항상 별로 좋지 않은데 그 휴대폰의 그 백마진의 일부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글쎄요. 뭐 그렇게 받아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만 어쨌든 노트북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이거를 살 수 있는 정도라면 하나쯤 사셔서 노트북 들고 다니실 때 같이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 2주 전에 이제 연결하는 저 탭이요? 아, 요거 SSD 빼고요. SSD 빼고 탭만 사신다고요? 요거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볼 때마다 귀엽네요, 얘는. 끼우 하는 게, 아, 요거요, 요거? 요건가요? 요거? 거치대? 아, 그렇죠. 뭐, 사실, 이거 있으면 요금 말고도 뭐 다른 것도 다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 한 2주 남았으니까 한번 보셔서 괜찮으시면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2주 동안 사실 조금 많이 어, 약간 많이 기운이 많이 좀 어두워졌었어요. 뭐 집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평소보다는 집에 좀 더 있어서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기사 뭐, 지난주에 약을 잘못 먹어갖고 제가 멍한 기운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최근에 조금 이제 그랬는데, 요렇게, 오스카 뭐 와일즈라는 분이 너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은 이미 있으니까. 라는 이 말을 제가 보고서는 되게 좀 많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요즘에 좀 막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고 막 복잡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꾸 남하고 좀 비교하려고, 뭐 그런 거를 따라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져 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온 문구입니다. 네. 근데 이거에 다른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 걱정을 하지 마라. 돈은 잘 있으니까. 오스카 와디즈인가요? 아, 참.
정말 그 돈은 잘 있는데 내 지갑에는 없더라고요.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돈은 항상 잘 있어요. 돈은 항상 잘 있는데 왜 내 지갑에만 없는지 그게 제일 미스테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국도 그렇고요.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텐션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극복 잘 하시고 저도 간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예, 어쨌든 간에 그 항상 일주일 또 남은 시간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또 희망하고요. 그리고 제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제일 좋은 거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어쨌든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